저 주택 봐요. 페이지 몇 페이지입니까? 저 500 특별법입니다. 이제 주택, 자, 특별법이 5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각각 한 문제 나오고, 어디서 하나 더 나와서 6문제 나옵니다. 자, 먼저 주택은 칠판, 주거 생활입니다. 무슨 생활? 그리고 특별법이고, 자, 강행 규정인데, 무슨 강행 규정? 평면이 뭐야? 한쪽. 그래서, 자,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임차인. 그 말은 임대인에게 유리잖아. 또 그 말은 반대로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효력이 있는 거야.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없다. 자, 간단합니다. 목적은 뭐 몰라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도 시험에 나오잖아. 적용 범위. 적용 범위. 자, 첫 번째. 여기까지는 적용 범위가. 여기까지는. 첫 번째. 주거용입니다. 전부도 되고 뭐도 돼? 일부도 돼요. 독채도 되고 방한칸도 된다. 전부 일부. 그 다음 일부가 주거 외로 된다. 그러면 옛날에는 방도 있고 옆에 점포도 있었잖아. 같이. 그래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주거가 주가 되고 주거 외에 여기 종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미등기 전세 나오네. 이게 뭐야? 전세권 등기하는 거. 그게 더 적용됩니다. 그 다음 일시사용은 안 돼요. 일시사용이 뭐야? 휴가 기간만 쓰겠다. 그때 안 됩니다. 아니 여러분이 휴가 기간 동안만 사용하겠다. 그거 안 된대도. 자, 그 다음에 법인. 여러분 주거는 사람이 사는데 자연인 되지만 법인은 안 되는데 요 세 개.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요건 됩니다. 누구는 된다고? 한국주택공사, 지방공사 하나 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그거 말고 법인 안 돼요. 그 다음에 대항력. 자, 임차권은 채권인데 대항력 가지를 맞게 했죠. 뭐 가져온다? 주를 갖추면 다음날 몇 시? 0시. 두 가지를 갖춘 다음날이야. 뭘 갖춘 다음날? 자, 주택인도는 여러분 아파트 키만 받아도 돼. 이사하든지 키를 받든지. 그 다음에 주민등록 있잖아. 전입신고. 이건 임차인 혼자서 얼마든지 합니다. 두 가지를 갖춘 언제? 이 길이 뭐야? 다음날 0시. 두 가지를 갖춘 다음날이야.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 그 임차주택을 새롭게 양수한 놈은 이 양수인은 매수인도 되고 뭐 상속인 되고 경매받은 놈 다 되는 거예요. 그 양수인은 누구 지위를? 임대인 지위를 성향으로 보기 때문에 원래는 뭐요? 임대인 값하고 임차인 어디 있었는데 요놈이 주주를 갖추면 여기 먼저 갖춰야 돼. 그리고 주인이 바뀌는 거야. 별로음으로. 이 임차주택 양수인은 누구 지위 성계? 주인 지위를 그대로 성계하니까 요 놈은 벗어나지만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양수인이 책임진다 이 말이에요. 그 임차한 주택 주인, 새로운 주인이 책임진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 이 주택 양수인 성계 봐요. 그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성계한 것을 본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대한 보전금 반환도 누가 책임진다? 채무도 새로운 주인이 책임지고 그에 따라 종전 임대인은 일단 벗어난다. 종전 임대인은 벗어난대도
돼지꼬리. 다만 이런 판례가 있어요. 대항력 갖추고 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주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옛날 주인 벗어난데도 다만 요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야. 그러면 양도인이 임대인입니다. 채무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야. 원래 주인은 벗어나는데 채무를 면하게 되는데 임차인이 뭐 제기하면 이의를 제기하면 나 새로운 놈하고 못 살겠어요. 그러면 누구도 책임진다? 원래 임대인 책임지다. 뭐 제기? 이의 제기. 거기 없으면 벗어나요. 그 다음 임대차가 끝났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임대차가 끝났다. 말 그대로 임대차가 끝난 거야. 그래도 뭐가 받을 때까지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그 임대차는 뭐 된 걸로 봐? 존속으로 보는 거야. 기간이 어제 끝났어. 아직 보증금 못 받았어. 계속 시간 가. 그래도 임대차는 존속으로 봅니다. 자, 하나하나 다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제3자 내관계 보자. 자, 이제 이처럼 누가 새로운 주인이 누구지? 임대인지를 설계해서 요놈이 책임지는데 이제 몇 회? 동그라미 1번 읽어봐요. 자, 대항요건이 1번 주주야. 가천 후에도 그 다음 읽어봐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경매나 공매가 되면 봐요. 1번에 저당에 있고 순서를 따지니까 2번으로 여자가 주주 갖춘 거야. 선순위 권리가 있잖아. 그래 되면 대항력이 없는 거야. 매매나 이렇게 달라지면 대항력이 있지만 경매나 공매로 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 앞에 뭐가 있으면 이런 걸 우리는 똥차라 불러. 똥차가 있으면 대항력이 없어진대도 거기 저 1번입니다. 자, 2번도 읽어봐요. 먼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자, 저당권자가 2순위다 말이야. 그자보다 먼저 1번으로 주주를 갖추면 안전빵이다. 이 말인 거야. 자, 이걸 우리가 어디서 공부했는가 하면 지금 이 지문을 좀 눈 감고 있어요. 눈 감고 있으면 돼.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저당권 하면서 봐, 여기. 요거. 요 하면서 한 거야, 봐요. 저당권은 최선수를 모두 소멸하고 손해배상 소멸받고, 그 다음 요거야, 2번. 지상권, 전세권, 뭐 갖춘 임차권? 요놈은 최선순위 저당보다 빠르면 살고, 대항력 있고, 뒤면 없다, 뒤진다 했잖아. 그게 요거. 똑같은 말이잖아, 그거하고. 괜찮아요. 이게 이해되겠나? 날씨가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합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 자기만 괴롭다. 따뜻해지가 추워지면 감기 걸립니다, 여러분. 그 감기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자야 돼요. 공부하지 말고. 그래요.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 세 명은 최선 순위 저당보다 빨라야 살고 뒤면 뒤진다. 요래 오는 거예요. 그걸 적어놓은 거잖아. 요거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그래서 자, 가야 돼요. 봐요. 일이 공부만 했나 우리. 기억에 남는 건 하나도 없다. 여기 있네. 자, 그래서 이게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경매가 되면 대항력학계에서는 가장 빠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이 말이에요. 그럼 대부분은 봐요, 여러분. 대부분은 여러분 이제 임대차를 중개할 거 아니야. 그럼 선순위에 저당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담보권이. 그리고 주주를 해도 어떻게 돼? 경매되면 대항력 없다 해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저당 금액하고 요 보증금액 합한 것보다 이 주택이 시세가 커야 돼, 작아야 돼? 한참 커야지. 그럼 완전이지. 여기 안 되는 게 무슨 아파트, 깡통 아파트잖아, 지금. 텔레비 나오는 거.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 그 다음, 이제 지금까지는 뭐 공부했다? 대학력. 그럼 대학력은 확정일자 받아야 돼? 주주만 갖추면 돼? 두 개 다? 주주? 확정일자? 두 개 다 뭐? 주주만 갖추면 된다. 대학요건은 주주다. 확정일자 없다. 대학력은 주주 가지고 따지지 확정일자 안 따진다. 제발 부탁드려요. 뭐는 따지지 않는다? 그럼 확정일자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 받을 때 필요한 거야. 대학력은 주주. 교재 어디 있노? 교재 지금까지 교재 찾아드릴게. 혼자 또 나간다고 욕하고 이래. 교재 찾을지도 모르는데 뭐. 자, 501페이지가 아까 적용범위 한 거야. 쭉 뭐 일부 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 일시 사용되고 안 되고 이런 거. 자, 법인도 되고 안 되고 이거. 자, 이제 503이잖아. 그 대학요건이 큰 1번이 뭐야? 그다음에 주민등록이 504잖아. 주민등록. 그 내용들이 그대로 쭉 적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506에 찾았어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마치면 언제? 다음 날이잖아. 이 길이 다음 날이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저당 설정 등기와 대항력 갖춘 일자가 같으면 어떻게 돼? 다음 날이니까 밀리지. 임차인은 주택 양수인이나 저당권도 대항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인가 봐요. 주주를 갖춘 날, 자, 주주를 만일에 2월 20일 갖춰서 여기에 저당권도 같은 날에 왔어. 저당권자가 2월 20일 날. 그러면 요놈은 20일 날 오전 9시야, 9시. 근데 요놈은 21일 다음 날 0시잖아. 어느 게 빨라? 이게 빠르잖아. 그래, 대항력 없다는 거야. 항상 다음 날 0시 이것 때문에 같은 날 되면 이게 밀려. 다음 날 0시가 그런 의미야. 그거 읽은 거야, 지금. 자, 그리고 우측에 대항력 의미가 있고, 아까 경매됐을 때는 아까 밑에도 있잖아. 똑같은 내용이야. 자, 그래서 509페이지. 맨 위에 뭐가 있노? 3번에. 그래서 1번 읽어봐. 임차인이 뭐 갖춰도 그보다 뭐 앞서 뭐가 있으면 대항력 인정되지? 아, 그게 요거잖아. 요거 갖고 어디 갔노? 그걸 줄여서 이렇게 표현했죠, 이거. 왜, 이제? 줬는 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주주인 대항력을 공부한 거야. 이제 교재 511페이지 우선 면제 갑니다. 거기 요거다, 요거 칠판. 그래서 대항요건은 뭐라고? 대항요건은 주주야. 확정일자 없어. 이제 칠판. 보증금 회수입니다. 여기 우선 면제야. 경매를 공매될 때 그 보증금을 먼저 받으려면 대항요건인 주주를 갖추고 뭐 가져야 돼? 확정일자야. 그러면 우선 변제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우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이야. 그런데 또 문제는 확정일자는 이 대항요건이 구비가 돼야 돼.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돼. 만약 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니야. 주주를 갖추고 확정일자야. 다시 확정일자는 뭐가 전제? 주주. 주주를 갖추고 확정일자 갖춰야 된대도. 확정일자 먼저 받았다. 우선 변제권이 먼저 생기는 게 아니야. 꼭 기억하고. 그럼 우선 변제는 뭐야? 경매 대금에 가서 법원에 가서 받아올 수 있는 권리가 우선 변제야.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확정일자를 안 갖추면 대항력은 있을 수가 있어.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대학령은 이때도 주주만 갖추면 그것도 누구보다 빨라야 돼. 주주가 최선순위보다 빨라야 되잖아. 최선순위 저당보다 빨랐다면 대학령이 있고, 또 주주를 갖추어도 경매 공개될 때 최선순위에 뭐가 있으면, 앞에 똥차가 있으면 안 돼. 대학령이 없는 거야. 아까 1번에 저당이나 가압류 앞에 뭐가 있으면, 주주 앞에 뭐가 있으면, 똥차 있으면 대학령이 없어요. 그것까지 했고, 이제 그럼 뭐예요? 확정일자 갖추면 뭐가 된다고? 웃으면자. 자, 봐요. 대항력권을 갖춰도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대항력은 변론으로 하고, 뭐가 없어? 우선 변제. 뭐가 안 갖춰서? 확정일자. 적어놨다, 지금.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몰라도 돼. 선순위가 가압류가 있고, 확정일자 임차권의 배당은 2명을 안분 배당시킵니다. 일단 몰라도 되고. 그리고, 이 보증금 확정일자 우선 변제 받으려면 뭐 해야 돼? 배당 요구를 해야 돼. 그럼 여러분이 임차인이면 법원에서 경매되면 그 집이 배당 요구하라고 통지서 옵니다. 채권 신고하고 배당 요구하세요라고 통지서가 와. 아직 안 당해봤나 경매? 잘했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이게 이제 동시에인 거야. 대항력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 자, 집을 빼줘야, 임차주택의 양수인의 인도가 뭐야? 집을 빼줘야 보증을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실무 가면, 임차인이 이제 이사하는 날에 짐을 빼면 주인이 명도 확인서를 써요. 그거 가지고 법원 가서 돈 받으면 되는 거야. 임차인이라면. 민법 잘 알면 어떻게 해야 된댔어? 깜방에도 가보고, 조사기관 조사도 받아보고, 경매도 당해보고 이래야 되는 거야. 그걸 아는 사람들은 좀 힘든 게 아니고 경험이 없으니까. 자, 그래요. 그 다음 요거는 못됐고, 금융기관 이런 거 다음에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7번 봐요. 자, 어느 부동산에 1번에 저당이 있고 2번에 주주를 갖췄고 확정일자도 갖췄어. 저당권자 A고 확정일자 B야. 이런 경우가 있고, 1번 저당이 있고 2번 주주만 갖추었어. 이런 경우가 있고, 1번이 이제 주주를 갖추었어. 2번에 저당이 왔어. 1번에 이제 주주도 갖추고 확정일자도 갖추고 그리고 저당이 왔어. 경매나 공매가 되면 첫 번째 요놈 요겁니다. 요 케이스 요놈은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다 있다요. 공부는 다 설명하고 지금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항력 없고 우선 면제권은 있는데 누가 먼저 받아가? 2번이에요. 2번. 2번으로 받습니다. 저당권 속에는 당연히 우선 면제권이 있는 거예요. 저당권은 경매 집어넣어서 우선 면제 받아간다. 그게 저당권 내용이야. 전세권 오는데도 우선 면제권이 있어. 가등기 담보권에도 있고 그 권리 속에 경매가 되면. 자, 두 번째 거. 경매되었다. 대항력 있다 없다? 없어요. 우선 면제 없다. 확정일자가 없어서. 자, 요거 대항력 있다 없다? 우선 면제는 네 이야기해봐라. 확정일자 없잖아. 자, 요건 어떻게 돼? 둘 다 있지? 그러면 적어도 요거만 빠르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 안 받아도 안전해. 이때는 기간 끝나면 어떻게? 새로운 아까 주인이 책임진다 했잖아, 대항력이. 그리 가는 거야. 근데 아까 경매로 공매됐을 때 두 번째로 되면 이런 놈들은 대항력 없다 했잖아. 앞에 똥차 있잖아, 똥차. 이거는 확정일자 안 받아서 우선 면제도 없고 대항력도 없고 그래. 하지만 요걸 받으면 어떻게 돼? 대항력은 없지만 2번으로 받아. 우선 면제는. 다른 거 없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 가지고 우선 면제 둘 다 있는 거야. 요때는 이제 요가 초이스 선택을 할 수 있어. 대항력 가서 끝나고 새로운 주인에게 보증을 받아 나가든지 아니면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뭐 할 수 있다고? 배당역에서 먼저 1순위를 받고 나가는 거야. 그래. 여기서 또 하나 더. 1순위를 받고 만약에 못 받은 금액이 있다면 또 대항합니다. 이거는. 그 정도로 강한 거야. 이거는. 그건 다음에 보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해 안 돼. 대항력은 경매 공매되면 동차가 없어야 있는 거야. 주주가치에서 100% 있는 게 아니야. 빨라야 돼. 그리고 확정일자 받아야 우선 면제를 주는데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까? 시험에서 1이 나왔어요. 1번 저당이 있었어요.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2번에 주주가 주었어. 세 번째 또 다른 저당이 있었어. 네 번째 요놈이 확정일자를 갖춘 거야. A고 B고 C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경매되었다. 1번 대항력 있다 없다 이거. 대항력 똥차 있잖아. 우선 면제는 있잖아. 순수가 몇 번이야 순수가. 그러니까 A 받고 C 받고 B 받잖아. 같은 놈이니까 이게.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이처럼 순수가 된다죠. 만약에 요날 받으면 어떻게 돼? 요래. 그럼 두 번째 받겠지. 대항력은 없지만. 요때는 3번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확정일자 순서입니다.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요. 그게 이제 확정일자 뜻이다. 자, 넘겨요. 자, 그래서 512페이지에 자, 중간에 2번 웃으면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읽어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것도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주주는 다음 날이잖아. 확정일자는 적시거든. 그래도 확정일자는 아까 주주가 전제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너무 빨리 갖춰도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의미야. 2번도 읽어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서 또 이제 계산을 한번 해주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만약에 주주하게 있는데 같은 날에 20일 날, 20일 날, 20일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요거는 적시지만 확정일자는 9시 그때. 근데 요거는 뭐라고? 21일 0시잖아. 그럼 요것도 밀려가지고 21일 0시가 되는 거야. 이게 전제돼야 된다 그런 의미야. 그거 적어놓은 거잖아. 또 이제 반대로 그럼 이래 되면 어떻게 되지? 여기 20일이고 20일인데 요거 21일 받았어. 그러면 21일 0시잖아. 그럼 이것도 바로 21일 이제 공구시지 이거는 적시니까 이게 전제되어 있잖아. 미리 되어 있잖아. 그러면 그 날짜 공구시야. 요것도 적시지만 공구시야. 근데 여기 늦어지니까 여기 늦어지는 거야. 그 말이 확정일자는 주주가 전제돼야 된다가 그 의미야. 자, 한 장 넘겨요. 자, 이제 510 두 장 넘겨요. 자, 소액보증금 516페이지.
최우선 변제입니다. 자, 이제, 자, 칠판. 소액 임차인이 뭐라고? 이게 최우선 변제예요. 그럼 조금 전에 봐요. 이 그림 중에서 1번 저당에 있고, 2번에 주주나 확정일자를 갖춰도 대항력이 없고 우선 변제권도 있는데 몇 번이야? 2번이잖아. 그러니까 이해돼요? 이 친구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도 요 놈이 있는 바람에 방 빼야 되고 순위도 요 놈 받고 받아.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야? 아니, 내가 세를 살면 그 월세가 나이 전 돈이야, 돈. 아니, 보증금이 전 돈이래도. 내가 집이 한 채 있다. 은행에 예금이 없다면 내가 거의 전 재산이야. 그럼 저 보증금 날릴 판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뭘 만드는가 하면, 자, 거기 뭐라고? 여기 뭐라고? 최우선 변제권을 만든 거예요. 그럼 요 놈은 경매 신청 전에 뭘 갖추면 돼? 확정일자 필요 없어 또. 대항 요건도 주주. 지금 최우선 변제도 뭐라고? 언제까지? 경매 등기 전까지만 주주 갖추면 돼. 이 부동산을 경매되기 전까지만 상가 같으면 상사 갖추면 돼. 확정일자 필요 없어. 그리고 최우선 인정하고 또 2분의 1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어야 돼. 금액이 일정 금액보다 작아야 돼. 그래 되면 요 놈이 뭐로가 0순위로 가는 게 뭐다? 최우선 변제입니다. 그럼 여기에 원룸 같으면 이런 세입자가 6분에도 뭐 갖춘 놈이 있겠지. 그런 놈도 요리 가는 거야. 다 가는 거야, 다. 다 가지만 의무 한도에서 경매가 1억 되면 2분의 1, 5천 가지고 요 놈들 뽕바이 해주는 거야.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 그런 의미야. 자, 그러면 교재, 자, 516에 소액보증권 찾았어요? 자, 밑에 시커면서 서울은 얼마야? 그럼 우측에 517면 얼마죠? 5천 주지? 시커면서 보고 있다. 자, 수도권 가면업계는 1억 3천이지? 4,300 주잖아. 3월에 광역시는 7천이면 2,300. 기타 6천이면 2천 주잖아. 그걸 적어 놓은 거야, 이거. 어디 갔노? 1억 5천이면 5천. 1억 3천이면 4,300. 7천이면 2,300. 6천이면 2천. 이게 이걸 애우기 어려우면 안 해야 돼, 우리 몇 번. 3분의 1 줍니다. 대강 3분의 1이야. 맞아? 1억 5천 3분의 1이 5천 아이가. 1억 3천 3분의 1 해봐라. 1억 3천 나누기 3 해봐. 33, 3 하면. 거의 비슷하지? 7천 나누기 해봐, 7천을. 2,300도 비슷합니까? 6천 나누기 3 하면 2천 맞잖아. 3분의 1 준다 생각하면 돼. 30%, 33% 이렇게. 그거 외우지 마, 이거. 근데 어디 가서 해야 돼? 중개사법에 해야 돼. 중개사법에서는 이걸 물어봐, 금액을. 근데 민법에서는 안 물어봐. 그래서 최우선은 자, 경매 신청 등기되기 전까지만 요거 갖추면 돼. 그리고 요 금액이 돼야 돼. 만약에 서울인데 1억 6천이야. 1억 5천만 원 이하잖아. 10원도 못 받아요. 최우선은. 무슨 말 이해가 돼요? 자, 우리 대구는 어디야? 광명은 7천만 원 이하잖아. 근데 내가 8천에 있어. 최우선은 10원도 안 돼. 이 이하면 이걸 준다는 거야. 뒤에 거. 앞에 그걸 초과하면 아예 해당이 안 된대도. 소액은 최우선 변제는 못 사는 사람 보증금 챙겨준다. 그런 의미야. 자, 그금에 넘겨요. 그리고 이제 518 4번이 뭐야?
자, 이 임차권 등기명의 임차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계약갱신이 먼저 있네요. 자, 요거 임차권 등기 여기까지. 상가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상가 건물은 나중에 차이만 공부하면 돼. 주택을 공부하고. 자, 요건 언제 한다고?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 못 받아야 돼. 이해가 돼요? 그럼 임차인이 뭐 신청한다고?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그 등기가 돼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고? 옛날에 가졌던 이걸 취득하고 이사를 가도 유지가 되고. 됐어요? 이거 돼 있잖아. 근데 그 집에 새로 들어온 소위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는 없어요. 우선 변제만 인정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새로운 놈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그 이야기야. 요 설명을 다시 해줍니다. 요거는 중요한, 이 몇 군데 걸린다. 자, 칠판. 자, 요거는 주택하고 상가 두 군데다. 민법상 임대차는 없다. 첫 번째가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아. 요때 하는 거야. 그러면 요 임차인이 그 소재지입니다. 주택이나 상가 소재지. 법원에 시군 법원도 돼. 그 법원에 뭐 한다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일단 신청합니다. 그럼 돈은 누가 내야 돼? 임차인이 선불을 내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받습니다. 그럼 법원이 심사해서 등기관에게 뭐 한다고? 임차권 등기하라고 요거는 촉탁을 하는 거야. 그래 등기부에서 촉탁하는 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임차권 등기하고 등기까지 적을까? 그리고 처분 제한 등기 그걸 촉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가 되면 요 임차권 등기가 되면 이사가도 상관없는 거야. 고지됩니다. 첫 번째 이 임차권 등기가 됐어요. 요 임차권 등기 말소하는 거하고 이해가 돼요? 요 보증금 주는 게 동시입니까? 동시가 아닙니까? 동시가 아니고 보증금을 못 받았으니까 여기 선이야. 그 다음 등기관이 임차권 등기만 촉탁받아 하면 되는데 그 부동산이 무슨 부동산이라고? 미등기잖아. 그럼 등기관이 이걸 먼저 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한다고 하잖아. 여기 등기부에 나오는 거야. 마지막 이제 요놈이 갑이거리야. 요놈이 이제 등기명령 해놓고 요놈 이사가도 돼. 거기에 새로운 놈이 왔어. 병이. 그 새로운 임차인은 은행에 있지만 우선 변제는 있지만 최우선 변제는 없습니다. 여기 이 놈에게도 최우선을 줘버리면 옛날 놈도 최우선 두 명이 되는 거야. 방은 하나인데. 그래서 안 됩니다. 여기 등기명령 제도야. 꼭 알아놔야 돼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존속기간 가보겠습니다. 질편 봐요. 자, 기간이 정하지 않았다. 2년 미만이라도 몇 년? 최단 2년이야. 근데 2년 미만 정하면 임차인은 그 미만 주장하지만 임대인은 주장을 못합니다. 요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 봐요. 칠판. 주인이 있고 세입자가 있어. 자, 1년을 정한 거야. 주택이야. 그러면 임차인은 뭐도 주장해? 1년. 또 최단이 2년이잖아. 2년 주장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임대인은 1년 안 되고 뭐라고? 2년. 요거. 정리하시고. 고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묵시적 법적 갱신 요거들. 이 묵시적 갱신. 자, 어떻게 하지? 6개월에서 하루 사이에 뭐 하지 않아? 아무 말이 없어.
그게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거 지워요.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제 통과하고, 이거 석 달이면 석 달. 자, 근데 이게 차임면제든지 기타 의무를 현재 위반하면 법정에서 인정 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갱신은, 묵시적 갱신은 연장한다는 말이 없이 연장되는 거야. 됐어요? 이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되면 몇 년이 돼요, 이거는? 2년 되는 거야. 최다. 하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몇 월? 석 달 되면 끝나, 이거. 자, 종속기간. 자, 이제 521회 계약갱신 요구. 요겁니다. 이 계약갱신 요구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중요합니다. 계속 시험에 나오잖아. 이게 임대차 3법, 그때 들어온 제도란 말이야. 자, 계약갱신 요구. 자, 첫 번째. 기간 끝나기 6월에서 2월이야. 아까 이름은 법정갱신, 묵시갱신은 6월에서 1월 사이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1월 전까지야. 그때 아무 말이 없는 거고. 자, 계약갱신 요구는 6월에서 2월까지 주인에게 갱신을 임차인이 청구합니다. 찾았어요? 그런데 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게 쭉 있어, 쭉 있다. 거기에 몇 개 연체? 자, 중요한 거 요거. 임대인이 직계 존속이 누구야? 부모, 비속은 애들 포함해서 거주 목적이 합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우리 애 결혼시킵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요 계약갱신 요구는 몇 회? 몇 년? 2년. 요거밖에. 그래서 2 플러스 2년 이런 말을 했잖아. 매수금에서. 그리고 요때도 금액은 정각되는데 5분의 1이야. 20분의 1, 5분의 1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는 거야. 해놓고도 저희가 석 달 지나면 끝나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 임대인이 실제 거주한다 해놓고 다시 세를 줍니다. 실제 거주 목적으로 거절해놓고 세 준대. 그럼 손해배상 해줘야 돼요. 그 손해배상은 합의하고 안 되면 자, 거절 당시 석 달 분금액 월차임 또는 그 월차임하고 갱신의 차액의 2년 분금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 쭉 적혀 있어요. 자, 거기 계약 뭐라고? 갱신 요구권. 자, 이 523 됐고 다른 거는 이제 월차임 전환 시 연 1할 연 20% 2% 성계도 되었고 됐어.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가면 상가는 주택가 차이만 알면 돼요. 차이만. 여기 금액도 이렇게 있네요. 뭐 말면 된다? 차이만 알면, 차이만 알면 된다. 자, 526페이지. 첫 번째 차이가 뭡니까? 물으면, 요거는, 뭐요? 첫 번째는, 상가부 건물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법인 봐요. 자, 지역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달라? 주택과 달라. 주택은 그 보증금이 1억이든 10억이든 다 적용돼. 근데 상가는 서울에는 얼마이야? 과밀은 기타는 3억 7천. 요거 이하가 돼야 돼. 이거 초과하면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9억 69 54 37이야. 69 54잖아.
9억, 69, 54, 37. 그럼 또 문제는 초과해도 적용되는 게 있어. 그게 뭐라고? 대항력. 그럼 자, 우리가, 자, 광역시가 5억 4천만 원이잖아. 상가가. 권리금, 해지, 계약갱신 요건은 대권 해계야. 이 대권 해계는 이 금액을 초과해도 적용합니다. 다시 뭐는 초과해도 적용한다? 대권 해계. 그리고 이 지금 공부하는 요 금액은 환산보증금이야. 환산보증금 어떻게 계산한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가 있으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해야 돼. 요 금액이 이거야. 그럼 대부분 보증금이 내가 2억이다. 월세가 500이다. 이거 얼마짜리야? 7억짜리지? 월세 500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억이 돼, 억이. 앞에 2억이 있으니까 7억이잖아. 그럼 봐요. 서울이면 적용돼 9억 이하니까. 근데 과밀억제 거는 6억 9천만 원 이하잖아. 이거 7억이잖아.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물론 광역시도 안 되지. 5억 4천이니까. 요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는 주택가관에 첫 번째 뭐가 있다? 적용 범위에 무슨 범위에? 적용을 할 때 일정 환상 보증금 이하가 돼야 돼. 근데 그걸 초과해도 네 가지 뭐는 적용한다? 대항력, 권리금, 해지권, 계약갱신 요건을 적용한다. 거기 528페이지 봐. 1번이 뭐냐면 2번 3번이 해지잖아. 3기의 해지. 그 밑에 보니까 3기의 차이면적의 해지. 그리고 폐업으로 인한 해지. 그리고 뭐라고? 초과. 쭉 적혀 있잖아. 정의되지 않는 거 2번 보자. 확정일자, 우선변제, 등기명령, 최단기간, 법정갱신은 정의되지 않는다 되어 있잖아. 대권 해계. 자, 그 다음에 529 대항력입니다. 이 대항력은 주택과 똑같아. 글자만 달라. 상가금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영신. 내용은 똑같습니다. 찾았어요? 내용은 똑같아도 주주 다르고 상사만 다르지 똑같다. 531 우선변제도 똑같다. 확정일자. 주택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532 8번째 줄 3번이 뭐야? 이게 최우선 면제도 똑같아. 똑같은데 뭐만 달라? 금액만 달라. 금액. 여기 적혀있네. 금액. 질판. 자, 서울이면 얼마? 6,500에 2,200. 과밀은 5,500에 1,900. 광역은 3,800에 1,300. 기타는 3,000에 1,000. 그거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주택가. 자, 우측에 종속기간도 똑같은데 1년이야, 1년. 그거만 다르고 똑같다. 넘겨요. 자, 534에 계약갱신 요건이 있습니까? 근데 아까 주택도 있는데 내용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다? 자, 봐요. 이 계약갱신 요건 첫 번째 1월이야. 이거는 임차인. 아까 주택은 뭐라고? 6월에서 2월이야. 상가는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차인이 해야 돼. 그 요거는 3기야. 됐어요? 다른 걸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택에는 뭐가 추가돼? 실제 거주 목적. 근데 상가는 뭐가 없어? 실제 거주 목적이 없어요. 그거 말고 똑같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최초 포함해서 몇 년이야? 10년이야. 아까 주택은 어떻게 돼? 1에 2년. 상가는
최초 포함해서 뭐라고? 10년.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다른 거 돼요. 자, 넘기자. 차임전과 똑같고, 이제 전차임 보호도 됐고, 이제 한 장 넘기면 538에 뭐가 있다? 권리금. 권리금은 주택이 없고 어디만 있다? 상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가하면 권리금이에요. 상가하면 뭐라고? 권리금. 권리금 여기 있네요. 권리금. 자, 권리금 여기 있습니다. 권리금. 자, 권리금 뜻이 있네. 자, 영업시설 비품이 1번이야. 거래처 2번, 신용 3번, 영업상 노하우, 위치. 요 5개입니다. 그게 권리금을 이루는 제도야. 그리고 마지막에, 자, 보증금 차임 위에 지급하는 금전 대가입니다. 자, 요 권리금은, 자, 권리금은 이겁니다. 봐요. 기가 주인이 있고, 요걸 적으면 세입자가 있어요. 요렇게 받아가는 게 뭐라고? 권리금이고. 요렇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와야 되잖아. 요리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먼저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종료시야. 요 놈이, 자, 기간이 1년 정했다. 상거는 최단 1년이야. 그럼 6월 전부터 그 기간 끝날 때까지 요 놈으로부터 권리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간 마지막일까지. 그런데 그걸 누가 방해해? 임대인이 받는 걸 방해할 수 있어. 그 방해 사유가 4가지가 있어. 그걸 한 장 넘기면 이제 고기 방해입니다. 그 방해 사유를 알아야 돼요. 그 방해는 그제 538 밑에서 8번째 줄 기억 읽어봐. 줄 거예요. 권리금을 요구, 그 다음 줄 수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를 자기가 권리금 받아 먹는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 거 읽어봐요. 권리금을 지급 못하게 줄 거. 그래서 기억리언은 임대인이 권리금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자기가 받아 먹는다, 자기가 받겠다고 요구한다. 두 번째는 못 주게 만드는 게 방해야. 디귿 읽어봐. 마지막 줄 거.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해. 그럼 권리금 싸도 들어오겠나? 이건 저거야. 7번. 그거는 저 위 주인 갑하고 신규 임차인 사이 임대차 맺을 때야. 그 임대차 보증금을 그렇게 높이면 못 오지. 마지막 읽어봐요. 줄 거야. 마지막에 7번.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거야. 그러면 계약이 안 되는데 누가 권리금 주고 들어오겠노? 그 4가지가 방해입니다. 아직 방해는 시험 문제 안 나왔다. 방해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도 작년에도 안 나왔고. 4가지 이거 기억하시고. 자, 우측에 539 밑에서 이제 역시 6번째 줄에 정당한 사유가 뭔가 하면 7판. 조금 전에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것도 방해 맞아 안 맞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거야. 이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도 4가지가 또 있어.
원래 주인이 새로운 신규 임차인 보고 나 임차인에게 못 해주겠다 이 말이야. 그런 거는 다 뭐야? 신규 임차인이 좀 신용이 없다든지 뭐 자력이 없다든지 이런 거겠지? 그게 기억이 1번 읽어봐요. 자력이 없다 줄 거. 그 신규 임차인이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2번도 읽어봐요. 의무 2번만 줄 거 봐요. 마지막 옆에도 마찬가지야. 이 신규 임차인이 좀 너무 그렇다. 자, 넘겨. 3번. 3번이 뭐예요? 몇 년 이상? 영리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4번은 달라. 앞에까지는 임차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인데 4번은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7번 봐요. 원래 보증금은 누가 누구한테 받아야 돼?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 찾아야 돼. 근데 지금 누가?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요놈이 누구 만나서? 임차인 만나서 자기들끼리 권리금 주고 딱딱고 다 한다. 배신당한 거야. 다시 읽어봐요. 4번. 그렇죠. 임대인이 선택했는데 그 새로운 임차인 만나가서 권리금 주고 지급하면 그것도 거절사유입니다. 그래서 칠판 이 정당하게 임대차를 거절하는 것은 요 신규 임차인이 돈이 없다든지 의무 위반 됐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1년 6개월 장사 안 하고 임대인이 데려왔는데 요놈이 임차인 만나서 권리금 주는 거 여기 거절사유야. 4개. 자, 밑에 이제 세 번째 손해배상합니다. 이렇게 아까 다시 올라가서 칠판 봐요. 방해 사유가 4가지 있잖아.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거야. 됐어요? 그 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거지. 왜? 권리금 주는 걸 당신이 방해했으니까. 그게 손해 책임인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임대인이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액은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요거 줄 거.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3천이면 3천 이 말이야. 또 종료 당시 권리금 줄 거 봐. 임대차 동료 중돼서 그 다음 또 줄 거 낮은 금액을 넘지 못 낮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2번 손해배상은 임대차가 만 날부터 종료 몇 년? 3년. 그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죠. 자, 그렇게 권리금. 자, 541회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권리금. 자, 1번 위에서 한 6번째 줄에 3번 권리금 기준 적용 제외.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다음부터 줄 거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일부. 요거 정지되지 않습니다. 백화점이 아니라 마트야. 백화점 마트. 그 다음에 2번이 국유재산, 그 밑에 공유재산. 적용 안 돼요. 가로 2번. 전통시장은 된댔죠? 하나 더 적어. 전대차 계약. 무슨 계약? 전대차도 권리금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권리금 못 받는 거 대규모, 준대규모, 국유, 공유, 그리고 전대차. 근데 전통상이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이 상가는 결론이 뭐라고? 주택과 비슷한데 차이, 특히 뭐라고? 권리금이 주택이 없는 상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권리금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여기 있네요. 여기 또 새롭게 작년에 들어온 적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폐업을한 임차인이 해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 뭐야? 여기 무슨 법이야, 이거? 코로나야. 그래서, 자, 집합 제한 줄 거고, 금지 줄 거. 그리고 운영시간 제한도 포함이야. 총 몇 회? 3월이야. 그래서 폐업을 하면 임대차 계약을 임차인이 해지한다는 거야, 임차인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 못하게 해서 국가가 나 이제 못한다 이 말. 그 다음에 그 해지는 임차인 하잖아. 석 달 돼야 돼. 주인이 받은 날로부터. 그래서 임대인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석 달 지나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요 나올 수 있는 게 집합 제한 금지, 또 운영시간, 옛날에는 8시까지 하라 막 이런 것도 있었어. 9시 그런 거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총 몇 개월? 석 달. 폐업을 해야 돼. 사업자 폐업해야 돼. 환기만 해지하고 해지는 석 달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내가 장사 안 돼서 저런 사유로 폐지하면 석 달 지나면 통과하고 석 달 지나면 석 달부만 월세 주라 이 말인 거야. 끝난다 이 말. 쉽게 말하면. 자, 그거 가지고 보시고 집합 건물은 잠시만 잘랐다 하겠습니다.